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10,000명 감염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1,000배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좀 우려를 했나 봐요. 일제히 폭락을 하면서 폭락 2%, 3%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상당히 또 아래쪽으로 계속 가는 그런 어려운 구간에 좀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저희가 금요일 새벽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텍사스에서 이제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 정지시킨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죠. 결국은 술집에 가는 건 바에 가면 술을 마셔야 되는 건데 술집에 가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일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죠. 사실 술집에서 낮에는 이제 뭐 브런치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그거 갖고 돈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절대 안 되죠. 술집은 바는 술을 마시러 가는 곳인데 그걸 하지 말라 그랬고요. 거기에다가 텍사스에 이어서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거든요. 플로리다도 지금 바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떠들고 그러는 건 막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마치 지난 2월, 3월, 특히 3월에 이제 락다운이 막 했을 때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전반적인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이런 것들이 3대 지수를 금요일날 끌어내리는 한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큰 주인 어떤 텍사스가 이제 먼저 선봉에 선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은행에 나왔는데 결국은 문제가 있는 은행에 하나서 되는 거지만 결국은 자사주 매입을 좀 하지 말라거나 그리고 배당을 늘리는 것을 좀 막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은행주에 대한 불안감을 다시 키우면서 은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활동 재개 관련 주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섹터로 보면 페이스북이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이제 4.4%나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역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하루에 4만 5천 명 이틀 연속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지역별로 한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제일 아래쪽이 이제 뉴욕주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 텍사스다, 플로리다다, 애리조나나 캘리포니아 이런 쪽인데 먼저 좀 경제 활동을 재개했거나 이런 쪽에서 다시 확산되는 그림이 나오죠.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기록을 좀 갈아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악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경제활동 다시 위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다시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불안하면 또 반대로 금값은 상승하니까 금값이 알게 모르게 다시 1,8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의 어떤 시금석 판단의 추가적인 판단의 기준은 뉴욕이 일단 오늘부터요. 미국 시간 월요일부터 2차 경제활동 재개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뉴욕이 어떻게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좀 관리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시장 큰 영향을 한번 또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요일장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상당히 크게 미끄러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광고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아까 보니까 스타벅스까지도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보이콧을 선언하겠다라고 밝힌 기업이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로 딱 그런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마크 저커버그의 입장이 있고요. 트위터를 창업하고 트위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잭 도시 잘 아시잖아요. 잭 도시의 입장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린 거죠. 한 달 전쯤 됐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서 이제 상당히 좀 센 발언들을 하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트위터가 우리식으로 보면 빨간 딱지를 한 두세 개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것도 SNS 조사하고 문각게 하고 이런 얘기까지 좀 과하게 얘기하니까 잭 도시가 물러날 수 않고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당시 저커버그 한 얘기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찬반 양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사태에 따라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든가 좀 심한 발언들을 좀 냅두고 이러다 보니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공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다 ESG에 다 엮여 있거든요. 이런 무브먼트가 다 있다 보니까 소셜에 대한 반대적 시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압박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유니레버가 됐건 어디가 됐건 지금 보면 스타벅스까지 나서서 이제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는 것 자체를 안 하겠다. 특히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말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아예 그런 자기는 광고도 안 하겠다면서 완전히 급판에서 빠지겠다는 얘기하거든요. 논란이 되는 거를 하기가 싫은 거죠. 급판에 가기가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 주가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트위터까지 같이 덩달아서 같이 빠지고요. 가만히 있던 구글까지 같이 빠지는. 아니 억울하겠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진짜 같이, 좀 약간 예.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게 왜 되냐면 같은 섹터에 있거든요. 같은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있으니까 한쪽에 큰 것들이 빠지니까 같이 좀 덩달아서 빠지는 좀 것들을 좀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커버그도 지금 뭔가 좀 움직임을 낼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저도 같이 들었지만 이거 회사 안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내외에서 많이 받으니까 이제 보편적 인권 향상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책에 맞지 않는 게시물에는 스스로 이제 경고 딱지를 붙이고 오히려 계속 선거를 방해하거나 이런 거 나오면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 내려갔는데 좀 뒤늦은 네, 좀, 소 읽고 네, 외양간 소일과 고친다. 외양간을 고친 거고 지금 흘러진 물을 엎어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은 단기간에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다 정상화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페이스북이 8.3% 떨어졌고요. 트위터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7.4%, 구글도 가만히 있다 5.5%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왜 트위터냐면 앞서 얘기했던 유니레버 이런 것은 모든 SNS 광고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냥 같이 덩달아서 약간 네. 억울한 어떤 주가 하락을 겪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시장을 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네, 한 맞습니다. 주간 상대 지수는 어땠나요? 네, 주시장이 상당히 지금 부침을 겪었던 지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S&P 500 기준을 보면 결국 주간 단위 좀 하락세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종목별로 보면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보여드렸을 때는 화면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초록색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 딱 보더라도 뭔가 좀 뻘겋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시 확인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랑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겁니다. 초록색은 좋은 건데 지금 전부 다 빨간색이죠. 파란색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크게 보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은 그런 거 다 1% 내외 정도 좀 올라갔고요. 대부분은 빨갛게 나와 있다라고. 그린라이트가 예.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그나마 초록색 그 중에서 올라간 걸 보면 이베이가 좀 5.4%나 올라갔고요. 베스트바이가 4.4% 올라갔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한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면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 파는. 이런 데보다 쉽게 해서 훨씬 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뉴먼 골드라든가 페이팔 그리고 애플이 각각 5에서 1%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뉴먼 골드란 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780까지 되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일정 수준 당연한데요. 아마 베스트바이가 올라가는 걸 상당히 뜨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 좀 내일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겁니다. 베스트바이는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위주로 하고 있지만 온라인 매출이 지난 분기 실적의 100% 이상 늘어나면서 온라인 쪽에서는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요즘 보면 미국에서 말이죠. 아마 동생분도 지금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사는데 지금 이사갈 찬스가 있다고 방송에서 한 걸 저도 같이 들었었는데요. 미국 사람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요. 그랬더니 도심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을 보러 매년 이제 조사는 기간이 있는데 향후 24개월 내, 그러니까 향후 2년 내 외곽으로 이사갈 가능성이 있느냐에 이번에 조사했더니 한 25%가 대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 약간 스튜디오 같은 데 살거나 원베드룸 아주 작은 거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값도 좀 저렴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곳에 가는 곳이고 넓어지는 거죠, 공간도. 넓어지는 거 하면 이제 많은 분들 이사 가면 뭔가 새로 사지 않습니까? 넓어진 게 어울리는 걸 사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가전 제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매출이.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갖고 재밌게 분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하튼 베스트바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사상체육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아주 특이한 기업이 좀 되겠죠.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아주 재밌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때 4월에서 5월까지 한때 반등을 주도했던 항공주가요.
지난주에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22%나 떨어졌고요. 윌리조트 카지노입니다. 20.4% 떨어졌고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카니발과 더불어서 세계 3대 크루즈 선사 중에 하나인데요. 16%가 떨어졌고요. 콜스도 이제 의료업체고 유통업체가 되겠는데요. 15.6%가 떨어졌고요. 트위터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또 13%나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존의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마존은 주가 자체로 보면 지난주 목요일까지 계속 사상 최고가 가다가 결국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2.4%가 떨어진 게 사실인데요. 문제는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 반쯤 됐나요? 한 달 반쯤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날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시간에나 그 다음 날 보면 한 7% 떨어졌지만 목표 주가는 오히려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요 IB가 최소한 4곳이 3,000달러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거 주가 떨어질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뭐 3,000은 웬만하면 기본이 됐습니다. 도이체뱅크 이런 것이 정말 미국 증권사들이 정말 디테일 있는 사람들의 의미인데요. 2,750에서 3,333으로 이거 정말 계산해서 나온 수치거든요. 재밌게 쓴 것도 아니고. 그죠? 예, 3,333달러의 목표 주가 제시했고요. 선트러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3,400달러를 제시했는데 이거 다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커머스로의 세상의 변화는 분명히 뚜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간 사람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서 주문하고 그럴 일이 별로 적다는 겁니다. 한번 사실 모바일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던 어르신들도 보면 모바일로 요즘 쇼핑 다 하고 있죠. 그럼 편리한 걸 맛보면 잃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유튜브 어떻게 보냐 하던 분들도 다 지금 지하철에서 어르신들 다 유튜브 계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결제 자체도 여러 가지 숫자 넣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한 숫자 6개 넣고 끝나는 게 바로 결제가 쉽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간판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의 돌아가는 거는 전 100% 불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논리로 지금 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니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웨드부시도 3,000달러 이상 목표 주가를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W 베어드 같은 경우 그리고 피보탈 정도만이 2,800 후반 제시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3,000달러 이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주다.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그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수를 인수했기 때문에 네. 좀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발표가 나기 전에 나온 자료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 죽수 같은 경우는 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보면 소위 잉여 현금흐름 같은 거는 마이너스 이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의 힘은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거를 계속 투자하는 것에서부터 아마존의 힘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스가 다시 말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게 소위 딱 들어가시면 자율주행 택시를 딱 표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 현실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각 주별로 허가가 나야 되는데 각 주별로 허가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할 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랑 또 여기랑 또 사이가 좋지도 않아요, 지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말을 막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얘네가 자기네 기술을 훔쳐서 했다는 사람이 되니까 바로 제프 베조스랑 친하지도 않은데 제프 베조스를 욕하는 뭐 비판하는 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먼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존이 그런 데서부터 힘이 나온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아마존은 갖고 계신 분 내려오실 일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양일 전문위원님과 함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